글로벌 경제 이슈에 맞춰 뇌와 AI가 만났습니다. 똑똑한 지식을 모아드리는 별다른 이슈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에 이런 뉴스가 대서특필이 되죠. 바로 4차선 교차로를 지나던 한 사람이 자율주행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는 사고.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던 차량과 사람이 부딪혀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었던 건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당시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우버는 북미에서 모든 자율주행 차량의 이 시험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죠. 2018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꼭 잡아야만 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여전히 급부상 중인데요. 왜 자율주행이 이토록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미래 기술로 각광받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왜 이토록 주목을 받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에너지 문제, 그리고 자원 확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계 대도시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이 대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교통체증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체증이 늘어나게 되면은 허비되는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 중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도로에서 허비한 시간만 167시간에 다른다고 합니다. 이토록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게 정말 아깝지 않나요? 근데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아깝게 시간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자율주행이 주목받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유, 뭘까요? 사람들의 목숨도 우리가 더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망사고가 대서특필했다고 얘기를 했죠. 단 한 건으로 대서특필이 된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자율주행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망사고가 일어날 걸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뉴스로 보도되지 않는 차량의 사망사고는 얼마나 많을까요? WHO의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1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년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라는 얘기인데, 자율주행이 정말 더 일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교통시설 모두가 똑같이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이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교통약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차량은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기본 모드가 된다. 그러면 이런 교통약자의 소외 현상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accessibility, 그러니까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율주행이 주목받는 이유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역시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높아진다라고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레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5개의 레벨이 있고 그 밑에 레벨 0이 붙어서 총 6단계로 자율주행의 레벨을 분류합니다. 자율주행 레벨 0, 자율주행이 안 들어간 차입니다.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 차가 자율주행 기술 레벨 0이라고 일단 놨고요. 레벨 1은 기초적인 수준의 운전자 보조.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너무 옆으로 가게 되면 막 소리가 난다든지 차선을 맞춰준다든지,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레벨 1 자율주행 기술, 운전자 보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즘 타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그만 옵션을 넣게 되면은 커브를 돌아도 차선 따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차량이랑 거리도 유지해주고 속도도 유지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요즘 차량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레벨 2의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벨 3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구간, 특정 상황에서는 정말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 없이 차량이 다 운전을 하지만 운전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상황이 생길 때는 운전자가 늘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레벨이 레벨 3라고 할 수가 있고요. 레벨 4는 고등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차량이 직접 주행할 수 있는 레벨로 가게 되면은 그걸 이제 레벨 4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자율주행의 이제 성인, 어른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기능에 Full Self Driving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름만 들으면은 레벨 5여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레벨 5는 여태껏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자도 이 차가 알아서 운행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한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의 대표 주자로 알려지긴 했지만 그 테슬라사의 자율주행 기술조차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만약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오픈해도 맥스가 레벨 4 정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내가 차를 사기만 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 3 정도가 맥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레벨 4까지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레벨 4로 가는 것이 왜 어렵냐?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허가 조건 같은 것들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화된 기술로는 아직 우리가 접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도 사실 레벨 4까지는 이미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 가능하기는 할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기술 자체에만 담겨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것이 허용될 수 있어야지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넘어서야 되는 어떤 법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꽤 큽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기차가 막 이렇게 가다가 그대로 레일을 따라서 가면은 사람을 치여 죽게 만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레버를 당기게 되면은 이 선로를 바꾸면서 5명 대신 1명을 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5명보다는 1명을 희생하는 게 나으니까 1명을 치여 죽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알고리즘이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차량 안에 1명이 타고 있어요. 그럼 이 1명을 살리기 위해서 차량 밖에 있는 5명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이 차량은 내려야 될까? 아니면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1명을 희생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5명을 보호하는 선택을 내려야 될까? 이거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차를 타면 안전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기계가 인간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한다고 우리가 이 기계를 결코 반기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연민을 느끼면서도 기계가 같은 선택을 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을 희생하는 선택을 해? 라고 우리는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더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그러면은 한 차량 안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옵션, 어떤 기술만을 보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자율주행의 미래는 훨씬 많은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운전자일 때의 시점을 넘어서서 이 물류와 택배와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시티, 이러한 형태로 진화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더 큰 그림 안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연이나 아니면 탄소 배출량, 이것도 줄일 수가 있고요. 에너지 측면에 있어서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사고나 죽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매끄럽게, 그리고 사고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뒤에 돌아가는 시스템, 이것이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토픽을 다면적으로 빠르게 요약해서 훑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는 척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